암 환자분들, 이제는 비급여 면역주사가 보장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의사의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이 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비급여 치료들이 이제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면책 항목으로 대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심보험 이슬비입니다. 최근 실손 5세대로 바꾸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만약 섣불리 전환했다가는 나중에 병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실손을 비교할 때 병원비의 20%를 내는지 30%를 내는지 같은 자기 부담료를 많이 보시잖아요. 하지만 5세대 실손에서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암 투병 중이거나 평소 비급여 통증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 목적으로 권유한다 해도 이제는 내 실손에서 아예 보상이 제외될 수가 있는 중요한 약관 변화가 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 5세대 실손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지금부터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의 모든 비밀은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중증 비급여든 일반 비급여든 공통으로 새롭게 추가된 무서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서를 써주면 대부분 실손 청구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5세대 실손부터는 의사의 소견보다 국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즉 네카의 평가 결과가 보장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한번 걸리게 되면 치료비의 일부만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 처리되는 항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국가기관에서 권고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거면 그 치료가 불법이거나 위험한 치료인 건가요? 하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권고하지 않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치료가 불법이거나 병원에서 하면 안 되는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쌓인 의학적 근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아주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나 의학적으로는 굳이 권장하지 않는다는 학술적인 판단인 거죠. 가장 기억하셔야 할 팩트는 이것입니다. 5세대 실손부터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인가와 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주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카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딱 2개월이 지나면 내 실손보험 보상에서는 예외 없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암 투병 중이시거나 평소 통증 치료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상 제외 리스트를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항목 중 당장 어떤 치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 5대 세부 항목을 표와 함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암 환자분들에게 자주 권유되는 비급여 면역주사 3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노신 알파1, 비스쿠말붐, 이무노신 아닌이 있는데요. 기존 실손을 가진 분들은 암 관련 치료니까 당연히 실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며 요양병원 등에서 자주 맞으시던 주사입니다. 하지만 네카의 재평가 보고서에서는요, 이 주사제들을 통상적인 암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약관 조항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입니다. 방사선 온열 치료 등 역시 효과성 근거 부족을 이유로 권고하지 않음을 심의받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요실금, 골반 자기장 치료입니다.
이 체외 자기장 치료 또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번째는 환자분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하지혈관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중증 하지혈관 환자에게 시행되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방식 역시 임상적 유효성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고하지 않은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랑비에 오쩌뜨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비급여 정밀 검사들입니다. 암 선별 검사인 두판투 검사, 면역 상태를 보는 NK 세포 활성도 검사, 심혈관 위험을 보는 동맥 경화도 검사 등도 임상적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제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사당 비용이 낮다 해도 투병 과정에서 반복된다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이렇듯 암 면역 주사 3종, 고주파 온열 치료, 일부 줄기세포 치료 및 정밀 검사 등이 보상 제외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환자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만약 현재 내가 5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시거나 가입을 앞두고 계신다면 세 가지를 꼭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평소 병력이나 가족력상 받게 될 치료가 비급여 치료가 포함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치료명이 내과 재평가 대상인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치료가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될 시점과 내가 가진 약관의 경과 기간을 대조해 면책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험사나 상품별로 세부 약관 조항과 면책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전문가와 꼼꼼하게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 치료부터 받으실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실손보험의 면책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세대 실손의 변화는 단순히 보장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치료의 종류에 따라 보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따라서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면책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5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지는 개개인의 평소 병원 이용 패턴과 질병 이력에 따라 완벽하게 달라져야겠죠. 과장된 광고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내 건강 상태나 가족력을 기준으로 나는 기존 보험을 유지할까 전환할까 진지하게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안심보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심보험 이슬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